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일하는 기간도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70대에도 새로운 직업을 찾고 80대에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퇴직 후 한가하게 쉬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일하면서 즐겁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대세입니다. 퇴직했으니 이제 쉴 때가 됐다. 이 말이 맞는 걸까요? 아닙니다. 인생은 퇴직 후에도 계속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하는 시니어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자리가 시니어들에게 적합할까요? 체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도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아니라 능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늘어나는 시니어 일자리와 인생 2막을 즐겁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셨나요? 퇴직 후에 시간이 너무 많아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돈을 벌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냥 집에만 있자니 심심하다. 사회생활을 계속하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갈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일을 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대가 바뀌었고 지금은 시니어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퇴직 후 곧바로 노후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 후에도 수십 년 동안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자기 만족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회와 연결되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자리가 시니어들에게 가장 적합할까요? 지금부터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퇴직 후 10년 정도만 노후 생활을 하면 됐지만 이제는 30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수명이 길어질수록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 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일을 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면서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후의 돈 걱정을 줄이려면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합니다. 네 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직장을 다니면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아지고 외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꾸준한 활동과 사고를 하면서 뇌를 자극하면 기억력 감퇴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명이 길어진 만큼 더 오래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입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첫 번째, 정부에서는 고령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제, 공공 일자리,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이 그 예입니다. 두 번째, 민간 기업에서도 시니어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시니어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령층을 위한 전용 구직 사이트와 일자리 센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포털을 이용하면 다양한 취업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일자리를 원하는 시니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창업을 위한 기초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취업을 원하는 시니어들을 위한 직업 훈련 과정도 제공됩니다.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정규직이 아니어도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기 계약직, 시간제 근무, 프리랜서 형태로도 충분히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시니어 일자리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첫 번째, 일을 하면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유지됩니다. 규칙적인 출근과 활동을 하면 신체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사회와 단절되기 쉬운데 직장이나 일터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 외로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득이 생기면 정신적인 안정감도 커집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 육체적인 활동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업무라도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정신적인 활동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일을 하면 계속해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뇌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여섯 번째, 일을 하면서 성취감과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사회에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랜 직장 생활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자리입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이 했던 분야에서 컨설턴트나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문성을 살려 기업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업종에서 오랜 경험이 있다면 경영 컨설팅, 인사관리, 기술지도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기관이나 강의 활동도 가능합니다. 대학교, 평생교육원, 기업연수원 등에서 전문 강사로 활동할 기회가 많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청년 창업 멘토링 같은 사회 공헌 활동도 가능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컨설팅과 강의 활동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원하는 만큼만 일할 수 있어서 자유로운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일하면서 새로운 인맥도 쌓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문성을 살린 컨설팅 강사 활동은 시니어들에게
가장 적합한 일자리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운전이나 배달 관련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체력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자유로운 시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택배 분류 및 배달 업무가 대표적인 시니어 일자리 중 하나입니다. 단순 배송뿐만 아니라 고객 응대나 물류센터에서의 분류 작업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대리운전이나 개인 차량을 활용한 운송 서비스도 인기입니다. 은퇴 후에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면서도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항 픽업 서비스나 관광 가이드 운전도 좋은 선택입니다. 여행사나 공항 관련 업체에서 시니어 기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전동 카트 및 이동 보조 서비스 같은 새로운 형태의 운전 일자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이나 병원에서 전동 카트를 운전해 고객을 돕는 일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이러한 일자리는 체력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일정 조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 일을 선택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나 배달 일자리는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시니어들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이고 근무 환경이 편안한 경우가 많아 인기가 높습니다. 첫 번째, 학교 안전지킴이 및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업무가 대표적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의 등하교를 돕고 교통 안전을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도서관 사서 보조나 문화센터 운영 지원도 인기 있는 시니어 일자리입니다. 책 정리, 안내 데스크 업무, 자료 정리 등을 하면서 차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공시설 관리인 역할도 많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공원, 체육관 등 공공기관에서 시설을 점검하고 방문객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네 번째, 환경 정비 및 거리 정리 같은 공공근로 사업도 있습니다. 무리한 노동이 아닌 도심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간단한 업무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복지관에서 시니어 상담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도 있습니다. 경험을 살려 노인 상담, 정서 지원, 건강관리 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면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 일자리는 안정적이면서도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좋은 선택입니다. 요즘은 나이와 상관없이 온라인에서 창업을 하거나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니어 유튜버, 온라인 쇼핑몰 운영, 블로그 운영 같은 디지털 기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리, 여행, 건강관리, 인생 이야기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손쉽게 중고 물품을 판매하거나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블로그나 SNS를 활용한 글쓰기 활동도 가능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글을 작성하면 광고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디지털 교육을 받으면 온라인에서 더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온라인 창업은 초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스스로 시간 관리를 하면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계속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창업과 크리에이터 활동은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 시니어들에게 딱 맞는 기회입니다. 시니어들에게 가장 적합한 일자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입니다. 취미를 활용하면 일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예나 정원 가꾸기를 좋아한다면 플로리스트나 식물 관리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물 가꾸기, 가드닝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니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수공예를 즐기는 분들은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뜨개질, 도자기 공예, 그림 그리기 등 손재주가 좋은 분들은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리를 좋아한다면 소규모 베이킹 사업이나 쿠킹 클래스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에 납품하거나 지역 주민들에게 쿠킹 클래스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도 요즘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펫시터, 강아지 산책 도우미 같은 일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독서 모임 운영이나 글쓰기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역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진을 좋아하는 분들은 출사 가이드나 사진 편집 강의도 가능합니다. 자연 풍경, 행사 사진 등을 촬영하고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체력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오랜 시간 서 있어야 하는 일자리는 체력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업무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지나치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이나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것은 신체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주 3일 근무, 단시간 근무 등의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생활 패턴과 잘 맞는 일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형 인간이라면 오전 근무가 적합하고 저녁에 활발한 분이라면 오후 근무가 좋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을 유지하면서 일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병행하면서 건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며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리해서 일하다가 건강이 나빠지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적절한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자리를 선택할 때는 수입과 근무 시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고정적인 월급을 받을 것인지, 자유롭게 일하면서 수익을 얻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연금이나 기존 자산이 충분하다면 유연한 근무가 가능한 일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부담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한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 지자체 지원 일자리, 기업의 계약직 근무 등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연한 근무를 원한다면 배달, 운전, 온라인 창업 같은 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원하는 만큼만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노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경제적 여유가 생깁니다. 여행을 가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도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입이 적더라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공헌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소정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제적인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모두 고려하면서 일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일보다 지속 가능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고정 수입과 유연한 근무 시간을 비교하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니어 일자리를 선택할 때 단기적인 수익보다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몇 개월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일이 좋은 선택입니다. 첫 번째,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한 신체 노동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오랜 기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시대 변화에 맞춰 성장할 수 있는 일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직업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 반복 업무보다는 점점 실력을 쌓아 발전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수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 계약직이나 일회성 프로젝트보다는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안정적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유리합니다. 여섯 번째,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인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오래도록 할 수 있고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시니어 일자리의 핵심입니다. 정부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활용하면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인 일자리 포털을 방문하면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사이트를 활용하면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한노인회, 시니어 클럽 같은 기관에서도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별로 운영되는 노인복지기관을 활용하면 더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를 방문하면 1:1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의 시니어 전용 구직 코너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면 직접 고용 담당자를 만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얻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는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공공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같은 프로그램은 경쟁률도 낮고 안정성이 높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일자리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마다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나 취업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민센터, 노인복지관을 방문하면 다양한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취업 연계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지역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센터에서는 무료 교육과 함께 취업 연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모집 공고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 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역 내 공공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별 소상공인 협회나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도 일자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경험이 많은 시니어 인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커뮤니티나 시니어 모임을 활용하면 좋은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연령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면 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별 일자리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원하는 직업을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일자리 센터를 방문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찾는 지름길입니다. 정부 지원 외에도 민간 기업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일자리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경험과 신뢰성이 높은 시니어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니어 전용 구직 사이트를 활용하면 다양한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시니어 벤처, 5060잡, 시니어 잡 코리아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 구직 사이트에서도 시니어 우대 채용 공고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의 대형 구직 사이트에서 50대 이상 경력직 필터를 설정하면 적합한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형마트, 호텔, 공항 등에서는 시니어 인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 응대, 주차 관리, 시설 관리 등의 직무에서 연륜 있는 시니어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합니다. 네 번째, 프리랜서 및 프로젝트 단위 일자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크몽, 숨고 같은 플랫폼에서는 시니어들의 전문성을 살려 컨설팅, 강의, 문서 작성 등의 일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온라인 단기 아르바이트 플랫폼을 활용하면 단기 근무도 가능합니다. 알바몬, 알바천국 같은 플랫폼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직접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정 업종에 경험이 있다면 해당 업종의 기업을 직접 방문하거나 문의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민간 기업과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활용하면 더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일자리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취미를 살려 일하면 돈을 벌면서도 스트레스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꽃꽂이나 원예에 관심이 있다면 플로리스트, 가드닝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물 인테리어, 반려식물 관리 등의 시장이 커지고 있어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술이나 공예를 좋아하는 분들은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도자기, 수공예품, 그림 등을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요리를 잘하는 분들은 소규모 쿠킹 클래스나 베이킹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능을 살려 소규모 베이킹 카페를 운영하거나 요리 강습을 열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펫시터나 강아지 산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독서 모임 운영이나 도서관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지도사, 책 정리 보조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진 촬영이 취미라면 출사 가이드나 사진 판매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여행지 사진, 제품 촬영, 가족 사진 촬영 등을 전문적으로 배워 활용하면 부업으로도 가능합니다. 취미를 살린 일자리는 가장 즐겁고 스트레스 없는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보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일자리가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첫 번째, 문화센터 강사나 취미반 운영 같은 활동적인 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형 일자리도 좋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지역사회 봉사, 상담 활동 등을 통해 사회와 계속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영업을 하면서 고객들과의 소통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카페, 전통시장 가게 운영 등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서 같은 연령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센터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비슷한 연령대의 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취미 기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바둑, 서예, 음악 동아리 등을 운영하며 수업료나 활동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을 선택하면 외로움도 줄어들고 일하는 즐거움도 커집니다. 인생 2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면 더욱 즐겁고 보람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만 늘어나고 금방 지치게 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성향과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격이 외향적이라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을, 내성적이라면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돈보다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입이 많지 않더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을 하면서도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 몇 시간씩 적절히 조절하면서 무리하지 않도록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직접 경험해 보면서 어떤 일이 나에게 맞는지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적성을 확인한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취미 활동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과 취미를 적절히 조화시키면 노후 생활이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여섯 번째,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목표를 가지고 부담 없이 즐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하는 즐거움을 찾는 것이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사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늘어나는 시니어 일자리와 인생 2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 새롭게 알게 되셨나요? 이제 일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경험과 연륜이 쌓인 시니어들은 기업과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위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든 건강과 즐거움을 위한 이유든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다양한 시니어 일자리 중 가장 관심이 가는 일자리는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면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정보도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 더욱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지인분들 중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추천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인생 2막을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나이 들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심하고 병원도 꼬박꼬박 다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진다고 느껴진다면 어쩌면 지금 무심코 하고 있는 습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70대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냥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누구나 하게 되는 평범한 행동들인데 이게 쌓이면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리고 건강도 빠르게 나빠질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리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 과식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만 떠올리지만 진짜 위험한 건 바로 생각과 생활 방식입니다. 어느새 굳어버린 습관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릴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 6가지는 그냥 방치하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70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습관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하나 들어보시고 내 삶에 해당하는 건 없는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만 있는 분들 많으시죠? 가만히 있으면 편하긴 하지만 몸은 점점 굳어갑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시기라서 조금만 움직이지 않아도 몸의 기능이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것도 힘들고 관절도 약해집니다.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요. 가만히 있으면 몸이 쉬는 게 아니라 멈추는 거예요.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말, 딱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하루에 몇 걸음만 줄어도 건강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도 더 활발해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몸이 살아납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움직임이 중요해요. 마트 가는 길에 일부러 조금 돌아가거나 집 안에서라도 자주 일어나 움직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몸은 움직일수록 젊어집니다. 계속 앉아 있으면 위장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음식이 잘 안 내려가서 더부룩하고 답답해지기 쉬워요. 가스가 차거나 소화불량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아서 손발이 저리거나 시린 경우도 많고요. 심장도 더 세게 뛰어야 해서 부담이 커집니다. 근육은 움직이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계속 가만히 있으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걷는 것도 점점 무서워지고 결국 낙상 위험도 높아져요.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넘어지는 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소화, 혈액, 근육까지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몸은 모든 부분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자리를 떠서 걷고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움직임이 건강을 지켜주는 큰 열쇠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만 걸어도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어요. 걷기는 특별한 장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관절에 무리도 없고 꾸준히 하기 좋거든요. 걷는 동안 다리 근육이 자극되고 혈액이 온몸을 돌게 됩니다. 뇌로 가는 혈류도 증가해서 머리도 더 맑아져요. 기분도 좋아지면서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걷는 시간은 혼자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으로도 좋고요.
가볍게 숨이 찰 정도로만 걸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고 천천히 즐기면서 해도 돼요.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게 특히 좋아요. 햇빛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라도 해보세요. 중요한 건 매일 걷는 습관입니다. 하루 30분이면 일주일에 3시간 넘게 운동하는 셈이죠. 이 작은 습관이 10년 후 건강을 지켜줍니다. 내 나이에 뭘 하겠어라는 말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겸손해서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벽을 만드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반복되면 무언가 시도해보려는 의지가 사라집니다. 새로운 걸 배우거나 해보고 싶은 것도 미루게 되죠. 주변에서도 자꾸 그런 말만 들으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가라앉아요. 가족들도 더 이상 도와주려는 마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외로움과 무기력함이 더 커지게 돼요. 말 한마디가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행동을 바꿉니다. 내 나이에도 할 수 있어라는 말은 그 반대의 에너지를 줍니다. 실제로 70대, 80대에도 악기 배우고 여행 다니는 분들 많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진짜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는 건 너무 아쉬운 일이에요. 작은 일이라도 도전해보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자주 건네보세요. 말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뇌는 말과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늙었어라는 말을 자주 하면 뇌도 진짜 그렇게 인식해요. 그러면 움직임도 줄고 의욕도 떨어지고 감정도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에요. 뇌는 스스로 하는 말을 자기 상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긍정적인 말을 하면 호르몬도 달라집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몸에도 활력이 생겨요. 반대로 부정적인 말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요. 이 호르몬은 면역력을 낮추고 염증도 잘 생기게 만듭니다. 마음 상태가 몸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말 한마디가 내 몸을 병들게 할 수도 건강하게 할 수도 있어요. 좋은 말은 마음의 약입니다. 혼잣말이라도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보세요. 뇌도 몸도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뀝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병에도 더 잘 회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같은 병에 걸려도 회복 속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통증도 덜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편하면 몸도 함께 이완되고 회복되기 쉬워요. 혈압도 안정되고 면역 기능도 더 활발해집니다. 실제로 웃는 횟수가 많을수록 건강 수치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기분이 좋으면 식욕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죠. 그런 것들이 다시 몸 전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마음가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거울 보면서라도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조금씩 익숙해지면 기분이 달라져요. 작은 긍정의 씨앗이 나중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할 수 있어. 괜찮아라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을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젊게, 그게 진짜 건강의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돼요. 문제는 그 외로움이 생각보다 훨씬 더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흡연보다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해요. 매일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외로운 상태가 더 위험하다는 뜻이죠. 외로움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 수치를 높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이나 불면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뇌 기능이 점점 느려지고 기억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 쉬워져요. 외로움이 깊어지면 삶에 대한 의욕도 줄어듭니다. 이는 곧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외로움은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해요. 하루에 단 한 사람과의 대화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외로움을 이겨내는 게 곧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단순한 말 주고받기가 아닙니다.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사용하는 아주 좋은 활동이에요. 생각하고 듣고 반응하는 과정이 모두 뇌를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자주 만나면 뇌가 활발하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혼자 지내며 대화가 줄어들면 뇌의 기능도 점점 둔해져요. 말이 줄면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뇌가 급격히 노화되기 쉬운 시기예요. 대화는 그런 뇌의 노화를 늦추는 아주 좋은 자극입니다. 친구를 만나 수다 떠는 것도, 시장에서 상인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까운 이웃과 안부를 주고받는 것도 충분히 뇌에 도움이 돼요. 중요한 건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느낌은 삶에 활력을 주고 뇌도 젊게 유지하게 해줍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고 오랜 친구를 다시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색하더라도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뇌를 살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긴 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은 인사 한마디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말 한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특히 같은 세대,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과의 대화는 더 깊은 공감을 줍니다. 대화 속에서 나를 되돌아보게 되고 웃음도 생기고요. 그 웃음은 마음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 공감이 쌓이면 큰 위로가 되죠. 전화 통화도 좋고 짧은 메시지 한 통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서 모든 걸 꼭 참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표현하고 누군가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누면 줄고 공감하면 치유되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배움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자극을 받아야 건강해져요.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쓰면 쓸수록 활성화되고 기능이 유지됩니다. 예전처럼 어렵고 복잡한 걸 배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태도입니다. 뇌는 새로운 걸 접할 때 가장 활발히 움직입니다. 책을 한 장 넘기고 뉴스 한 꼭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자극이 됩니다. 오늘 처음 가보는 길을 걸어보는 것도 뇌 건강에 좋아요. 손으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뇌는 다양하고 작은 자극에도 반응합니다. 평소와 다른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뇌는 단조로운 반복보다 새로움을 좋아해요. 새로운 자극을 계속 주면 뇌는 더 느리게 늙어갑니다. 지금부터라도 처음 해보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 시도해 보세요.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기계는 못 써라고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처음은 누구나 어려운 법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배우다 보면 분명 익숙해질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 영상 보기, 문자 보내기 이것만 해도
세계가 달라집니다. 가족들과 연락도 쉬워지고 세상과의 연결도 끊기지 않게 돼요. 악기를 배우는 것도 뇌에 아주 좋은 자극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고 음을 기억하고 리듬을 느끼는 활동이 뇌 전체를 자극해요. 피아노든 하모니카든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외국어 단어를 하루에 한 개씩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도전 그 자체입니다. 처음 해보는 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일입니다. 이 시도들이 쌓이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엔 쉽게 하던 일도 잘 안 되고 기억도 잘 안 나니까요. 그래서 스스로를 무능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새로운 걸 배우면 그 생각이 달라져요.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지고 표정이 바뀌어요.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도 생깁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익히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스스로를 위한 시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은 항상 성장 중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느낌은 삶을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자존감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키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1시간이라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은 배움이 쌓이면 마음도 다시 단단해집니다. 평생 배움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수면 시간보다 수면의 질에 있습니다. 밤새 뒤척이거나 자주 깨는 잠은 아무리 오래 자도 피곤합니다. 깊게 자는 수면이 부족하면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수면 중에는 뇌도 정리되고 몸도 다시 에너지를 채우게 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엔 낮에 받은 피로가 밤 사이에 풀리지 않으면 다음 날까지 무기력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돼요. 기억력에도 영향을 줘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도 어려워지고 짜증이 많아지거나 우울감이 생길 수 있어요.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각종 질환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그래서 잠은 휴식이 아니라 치료라고도 말합니다. 잘 자야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을 지키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좋은 잠을 자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잠이 부족하면 피곤한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아져요. 수면 시간과 질이 나쁘면 혈압이 올라가고 당 수치도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심장 박동도 불규칙해질 수 있어요. 특히 밤에 자주 깨는 습관은 몸 전체 리듬을 깨트립니다. 생체 시계가 망가지면 각종 호르몬도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요. 이 호르몬들이 몸의 회복과 면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자지 못하면 감기나 염증 같은 작은 병에도 자주 걸리게 됩니다. 뼈 건강이나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뇌 건강에도 좋지 않아서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요. 하루하루 쌓인 수면 부족은 결국 병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자는 둥 마는 둥 한잠은 피로만 더 쌓이게 하죠. 몸이 회복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수면이야말로 최고의 자연 치료제입니다. 다행히 숙면을 위한 습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취침 시간을 매일 비슷하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자는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가능하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는 줄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강한 빛은 뇌를 깨우기 때문에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요.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하고 적당히 시원해야 숙면에 좋아요.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마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배부르거나 배가 고파도 잠이 잘 오지 않아요. 낮에는 햇볕을 조금이라도 쬐어주는 게 수면 리듬에 좋습니다. 가벼운 산책은 밤잠을 푹 자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에요. 카페인 음료는 오후 3시 이후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은 준비부터 달라져야 푹 잘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큰 이상이 없으면 병원에 잘 안 가시죠. 에이, 괜찮겠지. 그냥 피곤해서 그래라는 말 익숙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병을 키우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몸이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초기엔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암, 심장질환, 당뇨 같은 질병은 초기에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플 때 가는 병원보다 아프기 전에 가는 병원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는 방심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들어요. 작은 이상이라도 체크해두면 나중에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어요. 조기 발견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속은 다를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확인해보자라는 태도가 필요해요.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쉬워지고 완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특히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시술이나 약물로 해결될 수도 있어요. 반면 늦게 발견되면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하고 회복도 오래 걸립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병을 이기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건강검진은 병을 찾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안심을 위한 과정이기도 해요. 이상 없다는 결과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병원에 가는 게 겁나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 가보면 금방 끝나요. 요즘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건강검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병원에 문의하면 쉽게 예약할 수 있어요. 검진 항목도 다양해서 내 몸을 전체적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심전도 등 중요한 지표를 다 볼 수 있어요. 특히 가족력 있는 질환은 더 자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은 생명을 지키는 최고의 습관이에요. 한 해에 한 번, 나를 위한 시간 꼭 챙겨보세요. 우리는 가족을 챙기고 주변 사람을 돌보느라 바쁜 삶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돌봐야 할 시간입니다. 건강검진은 내 몸을 아끼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귀찮다, 무섭다는 마음보다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몸은 하루 이틀 만에 나빠지지 않지만 나빠지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검진은 복잡하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병원에 가는 게 익숙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단순한 혈액 검사 하나만으로도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나면 생활 습관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건강을 챙기면 가족들도 안심하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결국 주변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져요. 건강한 부모, 건강한 어르신이야말로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를 돌보는 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고 책임이에요. 내 몸을 아끼는 마음이 바로 건강한 노후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70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6가지 습관.
혹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던 건 없었나요? 대부분은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조금씩 무너지게 되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면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긍정적인 말을 쓰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새로운 걸 배우고 푹 자고 검진을 챙기는 것. 이 6가지만 잘 지켜도 남은 인생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되는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또는 내가 이미 바꾸기 시작한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장년층을 위한 유익한 정보 계속 전해드릴게요.